자, 1단원 두 번째 수능 특강 문제풀이입니다. 이제부터 문제풀이 영상은 교과 진도에 넣지 않을 거고 유튜브에만 업로드를 할 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학생들은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문제풀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림은 판의 이동과 관련된 힘 중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과 중력에 의해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 두 가지가 나왔죠. 자, P와 Q는 각각 두 힘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서입대 관련에 있는 P가 서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Q가 해령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 되겠죠. 여기 해령 써있고 여기 서입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평균 밀도는 해양판이 멘틀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해양판은 해양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 거죠. 근데 지각 자체가 멘틀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해양 지각을 포함한 해양판이 멘틀보다 밀도가 작게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P는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다. 맞았죠. Q는 해령의 사면경사 급할수, 해령의 사면경사라는 걸 더 높이 솟아서 밑으로 더 기울어진다는 소리겠죠. 그럼 높이 솟아있는 판의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기 때문에 경사가 급할수록 더 강한 힘을 받게 되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겠네요. 자, 2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대륙판에 위치한 열점에서 분출된 마그마에 의해 형성된 화산암체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100만 년 단위로 해서 연령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연령이 작아지는 쪽에 열점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0.8, 지금 오른쪽 0.8이 가장 적고요. 여기 보면은 16.1까지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80만 년이 된 거고 오른쪽은 80만 년, 이쪽은 1600만 년이 된 거죠. 그러면 나이가 많은 곳은 예전에 만들어져서 이동을 한 거고 나이가 적은 곳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곳. 그래서 열점이 있다면 C 근처에 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판 자체가 열점은 고정된 상태에서 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렇게 왼쪽 아래를 향해서 판이 이동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기억. A, B, C 중 열점과의 수평거리는 A가 가장 멀다. 맞죠? 가장 멀리 있죠. 최근 1250만 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 B까지가 되겠네요. 1250만 년 동안 대륙판은 B에서 C 방향이 아니라 C에서 B 방향이겠죠. 틀렸습니다. 디귿. 화산암체들을 따라 지진대가 발달한다. 지금 볼 때 이곳은 판의 경계가 아니죠. 그래서 지진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열점과 관련된 이 근처에서만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산암체들을 따라 지진대가 발달한다는 건 잘못된 서술입니다. 정답은 1번이겠네요. 3번입니다. 그림은 판의 경계와 진원 깊이 300km 이상인 지진의 진앙이다 라고 했죠. 300km 이상인 지진이다 라는 건 이제 우리가 신발 지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발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수렴행 경계이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렴행 경계, 그러니까 멘틀의 대륙의 하강부에 위치하는 곳만 찾아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간단합니다. 신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이 멘틀 대륙의 하강부예요. 그러면은 A 지금 신발 지진 발생하고 있고요. C 신발 지진 발생하고 있죠. 그럼 B를 제외한 A, C가 멘틀 대륙의 하강부가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그림은 동아프리카 열곡대의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 보인 대로 고른 것은 보니까 지금 연약권이 상당 위까지 솟아 올라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곳은 뭐냐면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옆으로 퍼지고 있는 지형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것 자체가 발산형 경계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자, 봅시다. 기억. A는 암석권이다. 지금 연약권 위에 있는 부분이죠. 밑에부터 연약권이니까 연약권 위에 있는 부분 암석권 맞죠. 자, P는 정단층이다. 이곳은 발산형 경계입니다. 발산형 경계에서는 장력이 주로 작용을 하고요. 장력에 의해서 발생한 반층을 정단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동아프리카 열곡대 하부에서는 열곡대이기 때문에 뜨거운 멘틀 물질 상승부라 했죠. 차가운 플룸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뜨거운 플룸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정답 몇 번? 기억니은 잠시만요. 기억니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그림은 지구 내부의 플룸 구조와 지점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일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을 보니까
일단 구분을 해볼게요. A는 지금 보니까 섭입대에 이어서 내려가고 있죠. 이 부분은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는 곳이고요. C는 지금 화산섬이 나와 있고 뜨거운 플룸이 외액에서부터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죠. B는 이도저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지구 내부의 온도를 말한다면은 당연히 차가운 플룸이 가장 낮고요. C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1번 기억 맞고요. D은 화산섬 하부에는 압력 증가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압력 증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열점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같은 경우는 압력의 감소입니다. 그래서 융점이 낮아졌었죠. 디귿, 뜨거운 플룸은 외핵과 내핵의 경계에서 라고 했는데 지금 잘못됐죠. 외핵과 내핵이 아니라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뜨거운 물질이 상승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정답은 기억 1번이겠네요. 자, 6번입니다. 그림은 깊이에 따른 화강암의 용융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고 두 개의 용융곡선을 주어졌네요. 근데 기억과 니은이라고 옆에 물을 포함한 그리고 물을 포함하지 않은 두 개의 용융곡선이라 힌트를 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물을 포함할 경우 용융점이 낮아진다 했었죠. 그럼 기억이 물을 포함한 게 된 거고요. 니은이 물을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자, 기억, 깊이가 깊을수록 기억과 니은의 용융 온도차가 커진다. 자, 깊이가 얕을 때는 온도차가 이 정도, 그리고 깊어졌을 때 온도차이가 더 커졌죠. 기억 맞는 얘기고요. 니은, 15km 깊이에서 물을 포함하지 않은 화강암에 물을 공급하면 용융 온도가 낮아진다. 그럼 15km 깊이에서 더 낮아졌죠. 볼 것도 없는 내용이긴 한데 니은도 맞네요. 디귿, A 과정으로 라고 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낮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서 융점을 통과하게 된 거죠.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경우에. 근데 해령 하부의 마그마의 생성 과정을 설명한다 라고 했죠. 일단 두 가지가 틀렸죠. 일단 해령 하부라는 거 잘못됐고요. 그죠? 해령 하부에서 만들어진 건 화강암이 아니죠. 현무암의 형성, 그러니까 멘틀의 용융점을 봐야 되는데 화강암 용융곡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령 하부에서 만들어진 건 온도의 상승이 아니었죠. 압력의 감소에 의한 용융이었습니다. 어쨌든 기억 니은 정답은 3번이겠네요. 7번입니다. 그림은 마그마가 분출하는 A, B, C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죠. 열점입니다. 판의 경계가 아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페루칠레 해구가 되겠죠. C는 대서양 중앙 해령이겠네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나왔던 그 판의 경계를 눈에 여겨서 잘 눈에 익히면 이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B, C 세 지역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고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 그러니까 열점이죠.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맞죠? A 플러스 C도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니은, B는 판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다. 맞죠? 해구니까. 디귿, C의 하부에는 해령이죠. 섭입하는 해양판에서 공급된 물에 의해 라고 하니까 지금 이름이 잘못됐죠. 여기는 상승한 멘틀 물질의 압력 감소로 인해 현무암질 마그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디귿의 설명은 C가 아니라 B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8번입니다. 표는 서로 다른 마그마의 종류와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자, 마그마의 종류 A, B, C에서 SiO2 함량으로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적다 많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 기준을 정한다면은 52, 63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 A는 유문암질 마그마이다. SiO2가 지금 적다고 했죠. 마그마의 종류를 구분했기 때문에 A부터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을 구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A는 유문암질이 아니라 현무암질이죠. 틀렸고요. 니은, 평균 온도는 B가 C보다 높다. 현무암질 마그마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요. 유문암질로 갈수록 온도가 낮다고 했었죠. 정출온도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B가 C보다 높다. 맞고요. C, 자, 유문암질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굳어지면은 현무암이 아니라 화강암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9번입니다. 그림은 판의 구조와 화성활동이 일어나는 장소 A, B, C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A 해령인 거 이제 눈치챘겠죠. A 해령이고요. C는 호상열도죠. B는 베니오프되네요. 봅시다. A 하부, 해령의 하부에는 압력의 증가, 아니죠. 아까 나왔던 건데 감소로 인해서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틀렸고요. 니은, 분출하는 마그마의 평균 SiO2 함량은 A가 C보다 적다. 지금 C 같은 경우에는 안산암질이죠.
그리고 A에는 현무암질이니까 적다 맞네요. 디귿 B에서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베니오프대 여기가 바로 물을 포함한 현무암질 멘틀 물질의 섭입에 의해서 마그마 형성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 형성된다. 맞았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겠네요. 10번입니다. 그림은 세 종류의 화성암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현무암, 반려암, 유문암이 출발을 했네요. 자, 화성암 A, B, C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여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결정의 크기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다 라고 하는 건 조립질암이죠. 그럼 현무암, 반려암, 유문암 중에 조립질 암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 반려암이죠. 우리가 암기법에 의해서 현, 안, 유, 반섬화라고 했었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현안유가 이제 세립질, 아래쪽이 조립질이 되는 겁니다. 자, 밝은 색을 띠는 것은 예로 왔죠. 그러면은 현무암과 유문암 중에서는 유문암이 와야겠죠. B는 유문암입니다. C는 현무암이 되겠네요. 자, A는 반려암이다. 맞았고요. B와 C 모두 세립질이다. 맞았죠. C의 화학 조성은 현무암의 화학 조성은 B보다 유문암보다 A 반려암에 가깝다. 맞았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11번 그림은 화강암과 현무암이 함께 산출되는 어느 노두를 찍은 사진이다. 노두는 뭐냐면 지표면으로 돌출된 지층을 말하는 거예요. 자, 화성암 A, B에 대한 설명. 지금 현무암과 화강암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뭘로 구분할 수 있냐면 색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가 색이 더 어둡고 B가 더 색이 더 밝죠. 그럼 A가 현무암 그리고 B가 화강암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A는 현무암이다. 맞았죠. A와 B 모두 심성암입니까? 아니죠. 누가 아닙니까? 그쵸. A 현무암은 화산암이죠. 디귿 결정의 크기는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크게 아니죠. 정답 몇 번? 기억 1번이겠네요. 자, 12번 그린 가와나는 북한산 인수봉과 제주도 중문 대포해안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한산 인수봉이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화강암이죠. 그리고 제주도 했으니까 현무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 가의 주요 구성 암석은 세립질 조직이 아니라 조립질이겠죠. 니은 나의 주요 구성 암석에는 주상절리, 현무암 주상절리 맞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기둥 모양 갈라짐이 주상절리입니다. 절리는 갈라짐이에요. 기둥 모양의 갈라짐. 가와나 모두 주요 구성 암석 모두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졌다. 맞죠? 차이점은 빨리 굳었느냐 천천히 굳었느냐 차이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3점 테스트 1번입니다. 그림 가하나는 어느 판의 경계에서 판 구조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판이 이제 똑같이 지금 남쪽에 있는 판이 북쪽을 향해 이동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부딪혔죠. 가 같은 경우에는 섭입형 경계고요. 지금 보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섭입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혔죠. 섭입하지 못하는 충돌형 경계입니다. 어쨌든 둘 다 섭입형 경계인 것만, 수렴형 경계인 건 맞네요. 기억. 가 단계에서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지금 보니까 지금 밑에서 해양판에서 현무암질 만들어지고 대륙판에서 화강암질 만들어지고 두 개가 섞여서 안산암질이 분출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가와 나 단계 모두 판의 수렴형 경계가 발달한다. 맞았고요. 판의 경계 남쪽의 대륙판이 이동 속도는 가 단계가 나 단계보다 빠를 것이다. 자, 가 단계 같은 경우 섭입에 성공을 했고 나는 섭입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섭입한 판이 잡아당기는 힘, 아까 처음에 2점 테스트 1번에서 했던 건데요. 잡아당기는 힘이 여기 가에서는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가 단계가 나 단계보다 빠를 것이다.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그림은 전 세계 열점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뭐 열점이 이렇게 쭉 찍혀 있네요. 그 태평양 한가운데 열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모든 열점은 판의 경계에 분포한다? 절대 아니죠. 판의 경계와 관련 없는 곳에도 열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열점이 판구조론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지질 현상이었죠. 그래서 열점을 설명하려면 뜨거운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A 열점 아래에는 뜨거운 플룸이 있다. 열점 아래니까 맞는 얘기고요. B 열점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지금 보니까 대서양 중앙해령에 지금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판의 발사의 경계에 위치한다. 맞았네요. 정답은 5번.
3번입니다. 그림은 나스카판과 주변판의 경계 및 열점에 형성된 화산섬과 해산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화산섬과 해산이 만들어지는 동안 나스카판의 이동 방향의 변화를 찾아봐라 라고 했죠. 단 A 화살표의 이동 시기는 B 화살표 이동 시기보다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나스카판의 이동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화산섬과 해산이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한대요. 그러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을 솔직히 설명을 해주면 여기다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형태를 그리면 평행사변형을 완성을 하면 그 완성된 형태가 판의 이동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평행사변형을 만든다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동한 다음에 먼저 오른쪽 위로 이동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풀지 않고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지우고 자 본다면 지금 시작점 나스카판이 지금 화산섬이 이렇게 만약에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 가장 오래된 나스카판에서 지금 봤을 때 가장 오래된 화산섬은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건 연이어석이고요. 꼭지점만 이어볼게요. 마지막에 만들어진 걸 이거라고 봅시다. 그럼 처음에 만들어진 이 A라는 녀석이 지금 이 열점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위쪽으로 상승을 했죠. 그럼 위로 이렇게 솟아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럼 A가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근데 A가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러면 만들어진 다음에 옆으로 이동을 했겠죠. 이렇게 살펴봐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해도 똑같이 평행사변형을 그린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림은 지하 온도 분포와 현무암의 용융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용융곡선 기역과 니은 중 하나는 물을 포함한 현무암, 다른 하나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현무암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너무 쉽죠. 자, 물을 포함한 용융곡선이 용융온도가 더 낮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기역이 물 포함이죠. 니은은 물 포함하지 않음입니다. 자, 이 자료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 되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물을 포함한 현무암 용융곡선은 기역이다. 맞았죠. 80km 깊이에서 두 현무암 모두 용융된다라고 했는데 80km 깊이 표시해 볼게요. 여기 있죠. 보면은 물을 포함한 현무암은 지하 온도 분포에 비해서 용융점이 더 낮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하의 온도가 용융점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기역은 녹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니은인데 니은은 현재 지하의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가 되었을 때 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 용융된다는 건 잘못됐고요. 니은은 용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포함하지 않은 현무암은 용융되지 않습니다. 자, 디귿.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증가율을 물어봤는데 증가율은 간단해요. 우리가 0에서부터 50km 구간 했으니까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가 0에서부터 50km 구간입니다. 그럼 0도에서부터 50km까지 지하 온도가 약 500도 증가를 했네요. 그죠? 근데 50에서부터 100km 구간을 볼게요. 50에서부터 100km 본다면 지금 500도씨에서 요만큼 온도가 증가했죠. 1000도씨까지 증가를 못했죠. 그러면은 증가율은 0에서 50km 구간이 50에서 100km 구간보다 큰 겁니다. 작다고 생각 틀렸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그림가는 지하 온도 분포와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을 나는 전 세계 주요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P에서 Q 과정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를 물어봤죠. 봤는데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입니다. 일단 물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섭입들은 이미 날아갔죠. 근데 지하의 온도 분포가 있는데 닿지 않았는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깊이가 얕아집니다. 그러니까 상승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위쪽으로 온도의 변화 없이 깊이의 변화가 변하는 곳, 압력의 변화가 있는 곳, 압력이 작아지는 곳은 어디냐면은 발산형 경계인 해령 혹은 열점이었죠. 그럼 봤을 때 지금 A는 충돌형 경계죠. B 섭입형 경계죠. E 변환단층입니다. D 수렴형 경계고요. 정답은 C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 6번입니다. 다음은 하와이 킬라우에어 화산에 대한 설명이다. 자, 하와이 킬라우에어 화산의 분화구에서 분출한 뜨거운 마그마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다. 하와이 킬라우에어 화산은 열점에 생성된 마그마가 분출되는 곳으로 현재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인 곳이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하와이라는 거 그리고 열점이라고 했죠. 하와이 킬라우에어는 열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 자, 킬라우에어 화산은 판의 발산형 경계다 라고 했는데 잘못됐죠.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발사형 경계 아니고 판의 경계와 관련 없는 열점형 화산입니다. 니은은 현무암질 마그마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그마는 지금 생성된 마그마라고 했는데 열점에 생성된 마그마죠. 그러니까 현무암질 마그마 맞습니다. 다르게 푸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강물처럼 흘러내린다 라고 했는데, 강물처럼 흘러내린다는 거는 점성이 엄청 작고요, 유동성이 엄청 큰 겁니다. 점성과 유동성이 크다는 건 뭐냐면 SiO2 함량이 작다는 거예요. SiO2가 상당히 끈적거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문암질 같은, 이와 반대가 되는 유문암질이겠죠. 유문암질 같은 경우에는 SiO2 함량이 높잖아요. SiO2 함량이 높아지면은 점성이 높고 유동성은 작아집니다. 이거 두 개의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SiO2 함량이 작을수록 유동성이 커지고 SiO2 함량이 커질수록 유동성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귿은 물의 공급으로 열점이잖아요. 멘틀의 용융농도가 낮아져서 생성되는 것이다. 용융온도가 낮아진 거 맞습니까? 잘못됐죠. 지금 보니까 물이 공급된 곳이 아니라 아까 나왔던 겁니다. 지하 온도 곡선 봤을 때 용융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용융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원래는 녹지 못했지만 상승하면서 용융점에 도달하는 경우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7번입니다. 다음은 해양판이 섭입하는 판의 경계 부근에서 마그마의 생성에 대한 설명이다. 중요합니다. 자, 해양판이 섭입함에 따라 가열되고 그 속에 포함된 함수광물에서 물이 빠져나오면 이 물의 영향으로 연약권이 부분 용융되어 주로 무슨 함질이겠습니까? 현무암질입니다. 이 마그마가 상승하여 대륙지각 하부에 도달하면 대륙지각을 용융시켜 유문암질이겠죠.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섞여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면 현유안, 현무암, 유문암, 안산암, 2번이 정답입니다. 8번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종류의 심성암이 나타난 어느 노두를 찍은 사진이다. 노두는 아까 말했다시피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암석층에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인데 A와 B 중 하나는 포획암이다. 자, 붙잡혔다는 거 봤을 때 A와 B 둘 중에 포획을 고르라면 B가 포획된 거겠죠, 전체적으로.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자, 생성 시기는 A가 B보다 늦다. 자, 포획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마그마가 이제 뚫고 원래 이 암석이 있는데 마그마가 뚫고 지나갑니다. 그럼 원래 있던 암석의 조각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겠죠. 떨어져 나온 조각이 이 마그마에 풍덩 빠진 거예요. 이 상태로 만들어진 게 이제 포획암입니다. 그러면은 포획된 암석은 원래 미리 만들어져 있던 암석이죠. 마그마가 지나가기 전부터. 그래서 순서로 보자면 B, 포획된 암석이 먼저입니다. 생성 시기는 A가 B보다 늦다. 맞죠? B가 먼저니까. SiO2 함량, 이걸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색깔을 봐야 됩니다. A랑 B를 봤을 때 더 어두운 게 B죠. 그럼 B가 SiO2 함량이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SiO2 함량은 A가 B보다 많다. 맞습니다. A와 B 모두 지금 봤을 때 심성암이라고 힌트를 줬기 때문에 조립질이 발달한다. 맞죠? 정답은 5번입니다. 9번입니다. 다음은 영희가 우리나라 어느 석탑의 건축에 사용된 화성암을 관찰하여 얻은 결과이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솔직히 답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석탑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석탑은 대부분 화강암입니다. 여러분 석탑 봤을 때 까무잡잡한 거 없었죠? 하얀색, 그러니까 회색빛이 도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대부분 다 화강암입니다. 우리나라의 화강암이 되게 흔하거든요. 어쨌든 만약에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면, 자, 결정. 대부분 광물이 유관으로 식별이 가능하며 라고 했으니까 이거 조립질이죠. 풍화에 의한 훼손 봤을 때 탑신 일부는 화성암의 물리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서 훼손이 관찰되고, 주요 구성 광물이 장석, 석영, 사장석, 각섬석인데 앞부분 다 앞에서 보면 어떠냐면은 SiO2 함량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회백색이고요. 자, 일단 기억, 심성암이다. 맞고요. 표면에 기공이 발달한다. 기공이라는 건 공기구멍이에요. 공기구멍이 발달하는 건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현무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됐죠. SiO2 함량은 52%보다 적은 게 아니라 63%보다 높은 게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입니다. 그림은 화성암 A와 B를 평광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스케치한 것이고 표는 화성암 A와 B의 SiO2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화성암 A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했는데, 일단 A와 B를 봤을 때 평광현미경 사진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A는 결정이 엄청 작죠. 광물 입자의 크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B 쪽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B는 조립질, A는 세립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조립질과 세립질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냉각 속도를 알 수가 있겠죠. 냉각 속도로만 보자면 A가 냉각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표를 보면, 옆에 표를 보면 화성암 A는 SiO2 함량이 엄청 적죠. 현무암질입니다.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63% 넘었죠. 유문암질입니다. 화강암질이에요. 자, 유문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이다. 잘못됐죠. 이거는 B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B보다 얕은 곳이다. 얕다는 거는 더 많이 튀어나왔다, 표출되었다, 공기와 접촉하기 쉬운 곳이죠. 그러니까 생성된 곳을 봤을 때 아래쪽이 깊다, 그리고 여기가 얕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얕은 곳 생성되었다 맞고요. B보다 밝은 색을 띈다 맞는데 SiO2의 적응으로 보니까 어두운 색을 띄어야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다음은 설악산의 울산바위에 대한 설명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울산바위는 화강암체로 모두 6개의 봉우리 이루어져 있으며 판상절리를 따라 일어나는 풍화작용으로 화성암체의 지형을 잘 보여준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울산바위는 지표의 풍화 침식으로 융기하여 지표에 노출된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판상절리 어떻게 만들어진지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화강암 자체가 원래 심성암이죠. 화강암이 아래쪽에 있는데 원래 화강암체를 이게 덮고 있었던 퇴적층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눌려 있다가 이 퇴적층이 풍화침식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화강암체가 밖으로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던 게 없어졌으니까 전체적으로 떠오르겠죠. 누르던 힘이 없어지면. 여러분 물속에서 튜브 타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튜브에 올라타 있으면 튜브가 물속으로 가라앉죠. 근데 우리가 튜브에서 내리면 튜브가 좀 솟아오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퇴적물들이 이제 침식이 되면서 융기한 겁니다. 솟아오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압력이 감소한데 암석 내부에서 밖으로 나가는 압력은 유지가 된다 했죠. 그래서 암석이 쪼개지게 됩니다. 얇게. 그걸 이제 박리작용이라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전리를 판상전리라고 했었죠. 어쨌든 지표의 풍화침식으로 융기하여 노출된 것이다. 맞고요. 니은은 그러니까 화강암 화산의 분화구 부근에서 마그마가 냉각된 것이 아니라 분화구보다 훨씬 더 아래쪽, 그러니까 마그마 챔버라고 하는데요. 안쪽에서 형성된 거죠. 잘못됐습니다. 알파라고 쓴 것 같네. X입니다. 디귿은 판상전리는 용암이 급격히 냉각되고 부피가 급격히 수축하여 만들어졌다. 이건 뭐에 관한 설명이냐면, 그렇죠, 주상전리입니다. 판상전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융기하면서 압력 감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상전리라고 한다면 주상전리는 빠른 냉각에 의한 수축이고요. 판상전리는 압력 감소에 의한 팽창입니다.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꼭 확실히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12번입니다. 다음은 독도에 대한 설명이다. 지형, 독도 하부는 매우 큰 화산체를 이루고 있으며, 이제 화산이라는 힌트를 줬네요. 독도는 화산체 중 극히 일부가 해수면 위로 노출된 매우 작은 화산섬이다. 생성 시기는 약 460만 년 전부터 생성되기 시작하여 약 270만 년 전 해수면 위로 올라왔다. 자,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 독도는 신생대 때에 생성되었다. 자, 460만 년 전이니까 맞죠. 신생대는 6,5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니은, 독도를 구성하는 주요 암석은 반려암이다라고 했는데, 반려암은 심성암이죠. 근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독도는 화산활동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화산체예요. 그래서 심성암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독도는 현무암질입니다. 독도의 평균 수심은 독도 기준으로 할 때 동쪽 해역이 서쪽 해역보다 얕다라고 했는데 맞죠? 서쪽이 더 깊습니다. 맞는 얘기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이 아니죠. 3번입니다.
한번